안녕하세요. 오늘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이 책의 3부 금융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부 금융 부분에서는 화폐의 역사를 훑고 있는데요. 이 근본이제와 근본이제 이후 이 금과 달러의 연동을 절연시키는 그 과정까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 세계 질서가 출범하면서 급속한 재건, 성장,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등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역이 활발해졌다. 모두 다 돈이 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금과 달러가 연동되어 있는 그 시대에는 아무리 해도 계산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었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금을 60억 온스 이상 생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결된 금의 마지막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세계 총 통화 공급량의 2,100억 달러를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화폐는 고속 성장과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오랜 교훈뿐만 아니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화폐는 세계 평화와도 양립 불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는 금과 연동된 달러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이제 달러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산은 미국 정부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의 가치에 연동된 달러가 아니라 오로지 미국 정부의 신뢰만을 보고선 그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크 파버의 내일의 금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이 주도하는 경제 팽창의 문제점은 신용 증가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야만 그러한 경제 팽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 증가의 속도가 늦춰지면 유동성의 부족과 대출 채권의 부실화가 곧바로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위기가 오게 된다.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가 말했듯이 경제 위기의 시발이 되는 신용의 결핍은 경제의 위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신용 공급이 중단되는 데서 온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단의 굵은 이 상방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 이 선이 이제 중국의 이제 융자를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아래쪽에 굵은 선은 또 이제 미국을 융자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지속 불가능한 이 중국의 융자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900% 넘게 증가했다.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빨리 증가한 융자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철저한 재정 붕괴를 겪을 중국은 절대적 척도와 상대적 척도 모든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지속 불가능한 융자 대잔치를 벌였다. 중국은 근대 세계에 등장한 방식대로 퇴장하게 된다. 굉음을 내며 언제일지가 문제일 뿐이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만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 답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책을 쓸 필요도 없겠지. 다른 데서 이제 놀고 먹고 하고 있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목 화폐 체제, 이 금에 연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있고 신용을 무제한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보다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런 거를 더 활발하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실패를 그 안에 머금고 있다. 그런 면이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가 붕괴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인구 구조가 붕괴하게 되면 융자를 어디서든 싸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공을 부르는 지리적 여건. 자본이 제한된 세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여건을 갖춘 지역과 인구에게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산악지대나 열대기후 지역보다 지형이 평평한 온대기후 지역이 기관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하기가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그 인구들은 이 모험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채권이나 안정적인 자금에 투자를 많이 한다,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인구 구조가 붕괴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할 여력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명목화폐 체제에서 신용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인구 구조가 붕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불안과 정세 불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빠지고 미 해군이 빠지고 교역로의 안전이 불안정해지고 여러 나라들이 반목하고 다투는 시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제 안보 불안과 정세 불안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대부분 지역 사람들은 자기 돈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쉬운 여건을 갖춘 지역, 그런 인구, 그 다음에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제 책의 내용을 아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저자의 논지를 따르자면요. 물론 미국도 이제 금이나 이런 가치에 고정시켜 놓은 그래서 근본이제가 아니라 그냥 지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자국화폐 공급량을 확대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제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여전히 인구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일으켜서 아무나 집을 사게 만들었지만은 실질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가 좋으면은 이런 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신중해졌다. 2022년 무렵 셰일 채굴 기업 수는 2016년과 비교해 3분의 2가 줄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돈을 꺼주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이 미국 은행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건전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최고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지정학적으로요. 그래서 저렴한 개발 비용을 계속 누리게 된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최고의 인구 구조를 가졌으므로 자본 비용 증가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비교적 보수적인 통화 정책과 유일한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은 자본 손실을 상쇄할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고 궁지에 빠진 세계에서 탈출하는 도피 자본이 대부분 미국으로 유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측면, 인구 구조의 측면, 그리고 이 금융 부분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토대를 놨죠. 이 지폐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늘렸다. 그런 나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금융장에서도 미국을 좋게 보는 저자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빠르게 이제 한번 이제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이 3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